안녕하세요. 주식보험으로 재테크하기 재무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촬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살이 계속 찌고 있습니다. 일을 굉장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데 살이 빠지지가 않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방송에서는 2019년 말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무언가는 올 거는 같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에서 2019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3% 이상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2번 남았어요. 그쵸? 올해 2번 더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르게 되고, 내년 말까지 4번을 더 올리면 3.5까지 가게 됩니다. 자, 3.5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3 이상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3 이상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미국 기준금리와 세계 증시 또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미국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촬영한 게 있으니까 그거 내용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은행보다 훨씬 더 탄탄해요. 당연한 거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니까. 그렇죠?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만약에 10%가 올라간다.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집중이 될 겁니다. 그렇나요? 그렇죠? 근데 10%까지는 아니에요. 0.25포인트만 올려도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많은 부분이 많은 양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3% 이상까지 오를 거라고요. 그쵸? 지금 1.75에서 2%인데 요게 올해 2.5%까지 올라갈 거고 내년에 3.5까지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번에 0.25포인트 올렸는데도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렸는데 3.5% 또는 3%까지 올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것이냐. 자,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집중된다 그랬죠. 그 달러는 어디에 있는 달러냐면 세계 각 나라, 우리나라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들어가 있는 달러입니다. 달러. 기축통화라고 하죠. 달러예요. 그 달러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러면 못 빠져나가게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금리 올려줄게, 나가지 마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조금 더 올리면 조금 한 번만 더 올려도 절대 못 버텨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1.5에서 1.75 그리고 2% 또는 어쨌든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3% 이상 올라갈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여러분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이제 뇌관이 터질 때가 됐다. 너무 부채가 많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동산이 올랐잖아요. 그쵸? 위기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대출금리가 싸니까. 대출 이자가 싼데요. 그쵸?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었어요. 가계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자, 그런데 대출 이자가 지금보다 2배 정도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파트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도시권에 사시는 분, 광역시권에 사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아파트 큰 단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다 대출이잖아요. 사실 대출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출 이자가 오르면 찔끔 오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금리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나라도 달러를 지키려고 올려야 돼요. 그럼 대출이자도 올라가겠죠?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현찰을 보유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쵸? 현찰을 보유해야 돼요. 빚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 한 대출을 줄이고 아니면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 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돼요. 물론 전망이 그렇다고 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돈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있지만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은 엄청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분명하게 미국은 금리가 올라갈 거고 내년 말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도 오를 수밖에 없고 대출이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 버블이 제대로 꺼질지, 저는 근데 꺼진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방송을 드리고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위기고 곧 기회입니다. IMF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다음에 현찰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서 굉장히 차익 실현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 방송은 부동산 방송이 아니에요. 주식 방송인데 주식도 마찬가지 굉장히 큰 IMF 때 아니죠. 외환위기 때 20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200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현찰이 있으신 분들, 현금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은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그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문의 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기가 미국 금리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랑 2년물이랑 금리 차가 좁혀진 금리 차를 말하는 거예요. 스프레드는 장단기 금리 차가 2년물이 다시 죄송해요.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서로 교차가 되면,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부끄럽지만 교차가 되면 금융위기가 1년 또는 2년 내에 왔었어요. 장단기 스프레드 차트를 보면 직전 50년, 최근 50년 동안 장단기 스프레드가 교차가 된 다음에 금융위기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크로스하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렇죠?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알고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고,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바닥 찍었대 라고 안심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처 눌러주시고, 적립식 투자에 가장 유리한 변액이 어떤 건지, 왜 욕을 먹고 있고 지금 상품들은 왜 욕을 안 먹고 있는지, 왜 장기 투자에 유리하고 복리와 비과세 혜택을 보는지, 해외 투자에 왜 유리한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밑에 연락처로 또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카톡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